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그 어떤 데이터보다 정확하다는 인간 지표를 통해서 코인, 국장, 그리고 금의 현재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인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바닥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안 간다면 그나마 버틸 수는 있겠는데요. 코인만 안 가고 있으니까 조롱도 하루 이틀이죠. 정말 지겹도록 듣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짤들이 트위터에서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이너를 조롱하는 금과 은 투자자들, 왼쪽에 보시면 이 오랑우탄을 쳐다보듯이 금은 투자자들이 우리를 조롱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양반이죠.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거의 지금 땅만 보고 걸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이병헌님의 악마를 보았다. 마지막에 허무한 그 결말 씬을 가져온 것 같은데요. 지금 나스닥도 신고가, 그리고 S&P 500도 오늘 새벽에 신고가를 다시 경신을 했더라고요. 근데 미장보다는 현재 국장이죠. 코스피 신고가, 옆에다가 코스닥 신고가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금 신고가, 은 신고가인데 코인장은 연일 조정. 정말 나라 잃은 듯한 표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미남 배우들이 지금 총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 놀았지만 금, 은, 구리를 투자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샀을 때 디카프리오의 눈에서 눈물이 지금 또르르 떨어질 것 같고요. 이분은 브래드 피트 같습니다. 출근은 했더니 코스피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 뭐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겠죠. 근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트위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1월 19일자 익명 게시판인 것 같은데요. 6일 뒤에 아파트 계약금 잔금을 줘야 되는데 알트코인이 저점 같아서 별일 없겠지 하면서 아파트 계약금 10% 받잖아요. 그 6,200만 원을 앱토스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왼쪽 아래에 마크 보이시죠? 물론 앱토스가 안 좋은 코인은 아닌데요. 하루 만에 마이너스 900만 원이 나버리니까 야, 이거 6일 안에 탈출이 가능할까? 손절을 하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 될까? 이런 안타까운 글도 생각보다 많이 보이고요. 정말 어려운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제가 희망을 드리자면요. 시즌 종료는 아니다. 왜냐하면 22년도, 18년도처럼요. 모든 게 떨어지면 시즌 종료인데 지금은 코인만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겹치면서 정말 주식도 떨어지고 코인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심지어 금까지 떨어졌었습니다. 22년도와 18년도 차트 보시면요. 금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시즌 종료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코인만 안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이 끝났다는 예전에 댓글 많이 달렸었죠. 그런 분들의 말은 제가 볼 땐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 시즌 종료가 아니라는 예시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 러셀 2000이라는 미국의 중소형주 모임, 한국의 코스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작은 주식들의 모임과 이더리움이 웬만해선 커플링으로 다닙니다. 둘 다 이제 좀 작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정말 역대급 디커플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파란색의 이더리움은 훅 떨어져 있고요. 주황색의 러셀 리처는 훅 올라가서 이 갭이 지금 100%가 넘게 벌어졌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갭이 이렇게 커졌던 적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18년 말쯤에 갭이 이렇게 벌어졌던 적은 있는데 그때는 디커플링은 아니었어요. 떨어지는데 러셀 2000이 좀 덜 떨어졌고 이더리움은 확 떨어지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한 250만 원까지 17년도에 갔다가 18년 말이었나요? 9만 원까지 떨어졌던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셀 2000 떨어진 걸로는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더리움이 그때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다 같이 떨어졌었다. 근데 러셀 2000은 올라가는데 이더리움은 떨어지는 상황은 지금 이례적인 디커플링 상황이다. 참 이게 자주 나오는 광경으로는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즌이 끝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요새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보는데 소수몽키님이라고 미국 주식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의 미국 주식 책이 있는데 볼만하더라고요. 내용도 재밌어서. 그래서 가장 정확하다는 인간 지표, 댓글로 본
저점 신호가 있고 고점 신호가 있을 텐데 소수몽키 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너무 공감이 돼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점 신호를 한번 보면 바닥이 왔다는 신호들 댓글 이론이 있다고 해요.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라는 있냐? 그렇게 좋으면 너나 많이 해라. 명복을 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왔던 때가 한 21년도였나 봐요. 그래서 20년도 3월에 코로나 때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손목님도 뭐 숱하게 겪었던 댓글이 이렇게 달렸던 것 같아요. 좀만 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추가하자면 이제 하락 시작인데 뭐 아직도 들고 있어? 나는 팔고 뭐 밑에서 저점 잡을 건데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락 시작이다. 이 때문에 내가 망했다. 소스몽키님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 때문이다. 그리고 인격 모독 이제 악플을 넘어서요. 인격 모독과 뭐 눈살을 찌푸리는 악플이 정말 많이 달린다고 합니다. 뭐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서 소몽님의 경험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은 미국 주식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뭐 국장을 많이 했으면 삼성전자겠지만 미장은 한동안 애플이었잖아요. 그래서 19년도 초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나 떨어진 애플을 웬만하면 이분도 뭐 종목 얘기를 안 하는 분인데 애플을 삽시다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악플과 조롱과 인격 모독이 달렸겠죠. 뭐 심지어 내가 애플의 내부자를 아는데 그 사람들이 애플 안 된 것 같다더라. 뭐 확신에 차서 뭐 댓글이 뭐 수십 개가 달렸다고 해요. 웃기시네라고 했는데 뭐 보기 좋게 애플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더라. 근데 이런 댓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런 반응. 정확하게 저희랑도 일치합니다. 제가 한 20번은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그렇게 좋으면 너나 많이 사라.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니나 많이 사. 실제로 제가 했던 얘기였습니다. 제가 오전반 형한테 과거에 많이 했던 얘기라 이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뭐 좋은 거 많이 사. 3000% 올라도 안 산다. 뭐 어디서 국장 얘기를 저희 채널에 달렸던 얘기죠. 4년 뒤에 봅시다. 예, 이제 하락 시작인데 안녕. 뭐 이런 댓글 많이 기억나시죠? 제가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인데 바닥이 왔다는 신호라고 손목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애플을 얘기하셨지만 저희 채널에선 제가 했던 게 24년도 말에 삼성전자 좀 샀으면 좋겠다. 뭐 이제 뭐 악플을 넘어서서 무플 아예 보지도 않는 무슨 삼성이 웬 말이냐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23년도 6월 달에 게리 겐슬러가 뭐 난동을 부릴 때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24년도 8월, 9월 뭐 블랙 먼데이인가요? 막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올 때 그리고 25년도 4월 관세 폭락은 뭐 이런 뭐 지표까지 보여드리면서 뭐 역대 뭐 50년 역사상 3위에 랭크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이다. 이더리움이 209만 원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때 외에도 이더리움은 그냥 크게 떨어지면 비트 이더부터 사세요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들었던 얘기는 니나 사라. 3000풀로 올라가도 안 산다. 이제 하락 시작인데 지금 코인 사라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조정이 깊어지고 있고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예상을 할 수 없고요. 그냥 오래 뛸 준비를 하자.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 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지표보다 정확하다. 저점 근처, 바닥 근처에서는 이런 댓글이 달린다. 여러분들이 그럼 각자의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점이 나왔으니까 단기 과열 신호도 있겠죠. 인간 지표로 본 단기 과열 신호. 근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요. 댓글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단기 과열된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아를 외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뭐 2배, 3배, 많으면 5배 이상 댓글 수가 폭발을 한다. 단기 가열이라는 신호를 소몽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류에 이런 종류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면 슬슬 조심해야 된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요. 과열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뭐 유튜버나 어떤 댓글이 있잖아요. 무자비한 악플로 밟아버립니다. 과거에도 그 저점 때도 무자비한데요. 이때는 이 화력이 다릅니다. 댓글 수가 폭발을 하니까 정말
이제 막 재미 보려고 하는데 너가 감히 뭐 이런 거죠. 이제 막 시작인데 무슨 소리냐? 소스몽키님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막 재밌으려고 하는데 이게 뭐 좀 오른 것 같다고? 이게 올랐다고? 뭐 장난쳐? 이런 얘기가 많이 달리는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저는 과거에 제가 했던 영상의 댓글까지 기억이 다 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25년도 1월 달, 정확히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제가 설 연휴 다 끝나고 아이들과 목욕탕을 갔다가 나오는 길에 제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던 기억, 뭐 몇 번 소개를 해드려서 아시죠? 그때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댓글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어, 이 밑에 영상인데요. 지금 오히려 긴장해야 할 때다. 피터 린치의 칵테일 네 번째 단계다. 이 이론을 가져와서 여기 보시면 25년도 본격적인 매도 시김을 알 수 있는 이론, 뭐 출구 전략, 뭐 정점 신호, 얼마나 팔았으면 좋겠다. 물론요, 이게 정확하게 고점 신호가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기 과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부 다 뭐 팔아야 된다 이런 신호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인간 지표는요, 정말 미세한 단기 고점과 저점까지 잡아내는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번 편을 준비를 해봤는데, 아무튼 느낌이 쎄하다는 거죠. 완전 고점은 아닌데, 야, 이거 뭐 살려고 정말 난리였어요. 25년 1월 말, 정확히 그 설 연휴 마지막 날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5개월 전에도 또 있었네요. 불장의 대참사 이렇게 난다. 근데 아더 헤이즈가 나는 예외다. 나는 대참사 안 나. 뭐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죠. 넓게 보면 우리는 칵테일 4단계에 와 있다. 이때도 칵테일 4단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뭐 그렇게 좋은 댓글은 안 달리겠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25년 8월 중순 비트코인이 한 1.69억 정도 됐을 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최고점은 아니었지만 8월 중순에도요, 막 톰리가 나와서 춤추고 피터 틀이 나오고 난리 부르스여서 좀 이런 영상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이 피터 린치 4단계 이론의 댓글을 제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몽님이 단기 과열 때는 어떤 댓글이 나온다 아까 얘기를 해 주셨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단기 과열 지표를 한번 머리에 놓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1년 전의 댓글입니다. 도대체 비트 말고 뭐가 올랐다는 거냐? 이런 고민은 좀 오르고 해도 된다. 굉장히 스무스한 부드러운 댓글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아니, 오르지도 않은 코인을 뭐 매일 매도 타이밍만 외치고 있는 거냐? 제가 매일 매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나 봅니다. 뭐 매도를 하라고는 안 했겠지만 위험하다.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의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보시면 며칠 전부터 내용이 계속 하락을 주장하시네요. 제가 하락을 주장을 매일 했었나 봐요. 현재 물량 빨리 정리하셔서 저렇게 되길 바라는 듯 많이 정리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뭐 크크크 뭐 조롱이 장난 아니죠. 자, 이제 조금씩 세집니다. 사실요, 여기 댓글이요, 뭐 신고를 워낙 많이 당해서 뭐 지워진 것도 있고, 뭐 아무튼 댓글 수도 어마어마했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과문을 오죽하면 이렇게 쓸 정도였으니까. 올해가 수학의 해인 건 동의하지만 영상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안 좋은 댓글이 많다. 너 너무 극단적으로 팔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미 상당히 고점이고 먹을 게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았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먹을 게, 이거 먹으려고 지금 들어오시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선을 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안 떨어졌으니까 너 지금 말이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투자가 어렵습니다. 정확히 최고 고점 지표, 뭐 저점 지표 완벽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미세한 거를 잡아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너 말이 뭐 아무튼 앞뒤가 안 맞는다. 지금 이미 고점이고 먹을 거 아주 조금 남았다는 뉘앙스로 말하면 영상 보면서 화딱지 나는 사람들이 많긴 하겠다. 이것도 뭐 굉장히 좀 젠틀한 거였고요. 또 하나만 보시면요. 오늘 영상 보고 수준 이하라서 느껴져서 구독을 취소합니다. 구독 취소 댓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너 거 이제 수준 낮아서 안 봐. 그냥 유튜브 영상 올릴 거리가 없어서 조회수 늘리기 하려고 한 거잖아. 너 뭐 할 거 없으면 그냥 쉬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무튼 공부를 해 보시고요. 밑에도 차트 공부도 좀 하시고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도 더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 바보 멍청아. 뭐 이런 댓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하나만 더 가볼까요? 24년도 3월,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24년도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처음 이게 런칭이 되니까요. 야, 이때 당시 정말 포모가 장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느낌이 싸한 거죠. 아니, 이게 당연히 고점이 아니고 사이클이 끝났다는 건 아니겠지만요. 저는, 이거 폭락 한번 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0% 폭락은 없다는 위험한 착각. 에이, 너가 ETF를 알아? 뭐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와.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무서웠냐면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떨어져 있을 땐 아무도 없는데, 이제 막 비트코인이 1억 뚫고, 막 그 전고점 뚫고 막 했었던 그때입니다. 맥시멀리스트들이 나와서 네가 ETF가 뭔지 아냐? 너 공부 좀 해봤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 이거 조금 위험하구나. 그래서 폭락은 좀 열어두자. 물론 비트코인 기준으로 마이너스 70%는 오진 않았는데요. 대신에 이제 좀 횡보가 하락이 길었죠. 그렇지만 이더리움을 포함한 그 이하로는 뭐 추풍 낙엽이었죠. 뭐 이더리움도 거의 600까지 갔다가 뭐 한때 200만 원, 209만 원까지도 떨어졌었잖아요. 뭐 관세 폭락 때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정확한 저점, 완벽한 고점 지표는 없다. 그렇지만 댓글은 이렇게 미세한 단기 과열이나 이렇게 바닥 신호를 알려준다. 댓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제 거 버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스모키 님이요. 이제 댓글로 판단하는 4단계 사이클 이론. 이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단계 이런 뭐 하이먼 미스키 같은 모델을 보여드릴 테니까 내가 생각하는 코인과 금과 국장의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일단 소스모키님의 댓글 4단계 사이클 이론. 하이먼 미스키랑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적인 흐름에 결국은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파란선은 뭐 주식시장, 코인시장 흐름을 얘기하겠죠. 처음에는 무풀 단계, 그 다음에 소수만 참여하는 단계, 그러다가 1차 호재 단계를 넘어서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단계를 넘어서 이제 1일 1 언론 단계, 1일 1 유튜브. 지금 기사만 열면, 유튜브만 열면 어떤 단어, 어떤 자산이 언급이 되는지가 이제 거의 꼭대기 근처에서 나오겠죠. 그러다가 훅 떨어졌다가 다시 악플, 무풀로 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국장은 어디쯤 있을까요? 제 생각은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단계 어디 근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코스피에서 막 코스닥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지만 대략 이 정도 언저리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저는 뒤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러면 금과 은은 어디 있을까요? 금과 은은 저는요, 금과 은이 훨씬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한국이니까 국장 거리지요. 전 세계적으로 뭐 자기 나라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재밌다?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빅테크나 지금 재미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국장이 날아가는데 뭐 미장을 포함해서 다 우리 한국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 다만 금과 은은요, 정말 전 세계 중앙은행이나 정부나 기관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1일 1 언론 단계, 1일 1 유튜브 단계를 저는 거의 넘어섰거나 그 근처에 있다. 금과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요. 일단 이 체감상 댓글로 볼 때는 지표로 볼 때는 정말 무서운 단계에 있구나. 조금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대형 코인들은 1차 호재 단계도 아직 좀 덜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뭐 저점 근처라고 보시면 아직 여전히 지금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코인, 중소형 알트코인들은 제가 볼 땐 무풀 단계와 소수 단계 사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거의 뭐 쥐 죽은 듯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이 정도인데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제가 국장보단 금이 더 무섭다고 했는데요. 정말 매일 일면의 헤드라인을 대문짝만하게 장식을 하는 게 금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국장은 왜 생각보다는 덜 무섭냐? 제가 볼 때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한은 정해놓고 뛰는, 뭐 대략 목표지가 어딘지는 보고 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보통 통계를 보잖아요. 과거를 다 돌아보면요. 지방선거 전 6개월 전에는 굉장히 많은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선과 비슷했어요. D-6개월에 지출도 늘리고, 수당도 늘리고, 복지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뭐 웬만한 정부들이 다 이렇게 흘러갔었는데, 그 이후, 지방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통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10년간 지방선거 이후에 코스피의 수익률, 공교롭게도 이게 중간선거 해랑 일치를 합니다. 14년, 18년, 22년. 보통은 뭐 크립토가 별로 안 좋았던 크립토 겨울과 겹치잖아요. 근데 3개월, 6개월은 뭐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립토 겨울이고 뭐 안 좋아졌다 할 수 있는데요. 1년 뒤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1년 뒤에도 보면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5.2%. 그러니까 1년 뒤는요, 다 거의 1년 뒤까지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3개월 뒤에도 마이너스 4.4, 6개월 뒤에도 마이너스 7.5, 1년 뒤에도 마이너스 5%라는 건요,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공약한 것들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뭐 손익계산서나 뭐 청구서를 이걸 수습을 해야 되니까 공약을 사실 해봤자 본전인 거고요. 이거 수습이 조금 감당이 안 되는 시기를 우리 한국은 겪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6월 3일에 있으니까 뭐 5월, 4월로 갈수록 조금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뭐 그 타이밍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요. 과거의 통계는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저는 국장도 물론 잘 나가고 있지만 금에 비할 바는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장은 지금 한국만 난립니다. 한국만 난리인데 금과 은은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 뭐 내놓으라는 은행들이 정말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까지 골드러시. 이 지금 한국경제 한 페이지를 다 잡아먹은 거거든요. 금값이 6,000불을 갈 것이다. 여기 제가 가운데 박스를 쳐놨는데요.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은행들의 올해 금값 전망이 다 경신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 1월 27일에 나왔던 신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5,000불, 5,050불, 5,055불 이미 다 뛰어넘었거든요. 올해 목표치인데 올해 다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5,400, 6,000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남은 거거든요. 정말 이 연초에 이렇게 도달할지는 몰랐던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금값 랠리 이렇게 올랐는데 거품이 아니다. 월가에서는 더 오를 수 있다.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다만 개미들이 산 게 아니라 중앙은행 기관들, 나라들이 사니까 우리가 잘 체감을 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금도 난리인데 은은 더 날린 거 아시죠? 지금요 중국에서 은의 프리미엄이 한 15% 넘게 붙었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 그 17년도에 김치 프리미엄 크립토에 50%뭐 쌓였던 그때 느낌입니다. 중국에서는 은을 더 비싸게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은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좀 올렸잖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나 이제 수출 제한하겠다. 이제 은을 밖으로 빼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중국은 금도 좋아하지만 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선물로 거래를 하면서 숫자로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뭐 트럼프 때문인지 아무튼 지정학적 이슈 이런 걸로 인해서 현물을 중요시합니다. 현물은 절대 못 가져나가. 지금 독일 정부도 미국에 있는 이 현물 가져와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이에서는 비싸게 사고 팔 수 있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포모가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정말 은은 지금 50년 신고가를 50년 만에 뚫었다.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톱니가 금과 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공감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금과 은이 정말 모든 것에서 산소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국장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장은 큰 존재감이 없어요. 금과 은에 미쳐 있다. 산소를 다 빨아들이면요. 다른 것들이 탈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있어야 태울 거 아니에요. 금과 은이 다 석션하고 있다. 그래서 금과 은에 대한 포모가 어마어마하고 이게 끊겨야지 조정을 받아야지만 비트코인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극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언제 끊길지는 저도 이렇게까지 갈진 몰랐지만요.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좀 신호로 받아들이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의 상승세 언제 꺾일진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댓글이나 인간지표나
이게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대부분 맞았죠. 그 당시에는 막 힘들고 어렵고 조롱하고 했었지만요. 제가 볼 때는 금과 은은 어깨 정도, 심지어 어깨를 지금 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다소 좀 무섭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인은 무릎이나 무릎 아래에 있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저평가됐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즌이 끝난 게 아니다. 코인만 떨어졌다는 거는요. 이거는 전반적인 그 에브리띵 랠리에서 소외가 됐을 뿐이지 정말 시즌 끝나면요. 전부 다 떨어진다.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맺어 보면요. 그럼에도 올해 중간 선거의 기적은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소수의 편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승리의 그날까지 오래오래 잘 완주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